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푸른 산으로 병풍처럼 깊게 둘러싸인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산새들이 아침마다 지저귀고 맑은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동네였지요. 봄이면 산비탈마다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단풍잎이 마당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흙을 일구며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소박한 일상을 나누었고 밤이 되면 밤하늘의 별빛을 입을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답니다. 이 평온한 마을 한가운데에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다듬어진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주 특별하고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간직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집의 며느리는 겉보기에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가녀리고 부드러운 몸가짐을 지닌 참으로 참한 여인이었답니다. 하얀 얼굴에 늘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걸음걸이조차 사뿐사뿐하여 마당에 흙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웠지요. 시부모님을 모시는 일이나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챙기는 일에 있어서도 며느리는 항상 몸을 낮추고 정성을 다해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짚은 어깨 뒤에는 이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깊은 산속의 거대한 멧돼지도 맨손으로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괴력이었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이었지만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 잔병치레를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을 쿨럭이며 알아누웠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기력이 부족한 사내였지요.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했고 남편의 부족한 체력을 자신의 보살핌으로 채워주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면 밤을 새워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따뜻한 약탕기를 정성스레 다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은 내가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시어요라고 다정하게 속삭이곤 했답니다. 연로하신 시부모님 역시 착한 심성을 가진 분들이었으나 농사일로 오랜 세월 고생하신 탓에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파 거동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부모님을 모시면서도 자신이 가진 엄청난 괴력을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지요. 무거운 장작 더미를 단번에 번쩍 들어 옮길 수 있었지만 일부러 여러 번에 나누어 조심조심 나르며 마치 힘이 붙이는 듯 이마에 땀을 훔치는 연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도 가볍게 끌어당길 수 있는 두레박을 끙끙대며 힘겹게 올리는 척하여 혹시라도 사람들의 의심을 살까 늘 주의를 기울이며 살았답니다. 그녀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감추고 살아가는 데에는 나름대로 깊은 상처와 슬픈 사연이 가슴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녀 시절 산에서 갑자기 내려온 난폭한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아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쏟아지던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결코 잊을 수 없었지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녀를 기이한 요물이나 괴물 보듯 두려워하며 뒤에서 수군거렸고 그 차가운 시선들은 어린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평범하고 따뜻한 여인으로 늙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두 번 다시는 그 저주받은 괴력을 꺼내 쓰지 않겠다고 밤하늘의 달님을 보며 굳게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어스름한 새벽녘부터 고요하고 부지런하게 시작되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깨기 전에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물을 끓이며 식구들이 먹을 따뜻한 아침밥을 지어내는 일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불안감이나 슬픔도 함께 타들어가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지요. 된장국이 구수하게 끓어오르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쯤이면 시어머니가 방에서 일어나며 며느리야 벌써 일어났느냐며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곤 하셨답니다. 어머니, 제가 따뜻하게 숭늉을 끓여 놓았으니 어서 이리 오셔서 먼저 속을 편안하게 달래보시어요. 하고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 어린 공경의 마음이 잔뜩 묻어나서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훈훈하게 만들어주었답니다. 남편 역시 방에서 기침을 하며 걸어나와 아내의 갸름한 어깨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여보, 당신도 밤새 추웠을 텐데 조금 쉬지 않고 어찌 이리 고생을 하오라며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지요. 그녀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살짝 훔치며 당신과 부모님을 챙기는 일이 제게는 그 어떤 휴식보다 달콤한 기쁨이니 그런 걱정은 거두시라고 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내며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저 집은 전생에 무슨 큰 덕을 쌓았기에 저리도 천사같이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를 얻었을까 하며 부러움 섞인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냇가에 모여 빨래를 할 때면 항상 그녀의 얌전하고 조신한 성품이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모두가 그녀를 마을의 진정한 자랑거리로 여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녀 자신도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아낙네로서의 삶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자신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끔찍하고 거대한 힘의 존재조차 가끔씩 잊어버리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영원히 이 행복한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이름 모를 불안감이 밤안개처럼 조용히 밀려올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집 뒷산 깊은 곳에서는 밤마다 굶주린 들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때마다 그녀의 온몸에 숨겨진 감각들이 본능적으로 곤두서곤 했거든요. 가끔 마당을 청소하다가 무심코 커다란 돌구유를 발로 살짝 건드렸는데 그것이 깃털처럼 가볍게 멀리 굴러가 버릴 때면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다급하게 살피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이 믿을 수 없는 괴력을 우연히 보게 되어 자신을 무서워하거나 집 밖으로 내쫓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했답니다. 가을 추수철이 다가오면 마을 전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그녀 역시 가녀린 몸을 이끌고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으로 나가 별을 베어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옛단을 짊어지고 좁은 논둑길을 걸어갈 때면 그녀의 진짜 근력으로는 100다발도 거뜬히 옮길 수 있었지만 한 번에 겨우 2~3다발만 들고 걸었지요. 다른 아낙네들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새댁은 몸이 그리 약해서 어찌 이 고된 농사일을 다 감당하려고 그래라며 안쓰러운 마음을 담아 걱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끝마칠 수 있겠지요. 라며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완벽한 거짓말을 조용히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면 그녀는 잠든 남편의 창백하고 파리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애틋하고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약하고 선량한 사람 곁에서 평생 평범한 아내로 늙어가고 싶은데 세상은 과연 나를 조용히 내버려 둘까 하는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이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늙은 감나무의 마른 잎사귀가 가을 바람에 스스륵 부딪히는 소리마저도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고요하고도 긴장된 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고 온기를 전해주며 어떻게든 이 연약한 가족과 포근한 보금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리라 다짐하며 잠을 청하곤 했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산에서 땔감을 구하시다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심하게 삐는 바람에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셔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자 겨울을 앞두고 장작을 넉넉히 패어 두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온전히 이 연약해 보이는 며느리의 어깨에 떨어졌지요. 남편이 억지로 도끼를 들고 헛간으로 나서려 하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여보 제발 고집 피우지 마시고 들어가 쉬시어요. 제가 알아서 조금씩 해놓겠습니다라고 간곡히 말렸습니다. 남편의 고집을 꺾고 홀로 헛간에 남겨진 그녀는 커다란 통나무를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도끼조차 필요하지 않았고 그저 굵고 거대한 통나무의 한쪽 끝을 맨손으로 가볍게 잡은 뒤 마치 물을 자르듯 반대쪽을 손바닥으로 툭툭 내리쳤습니다. 쩡하는 둔탁하고도 경쾌한 소리와 함께 아름드리 통나무가 두 조각으로 완벽하게 갈라졌고 그녀는 순식간에 수십 개의 장작을 만들어내며 숨겨둔 힘의 극히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혹시라도 쪼개지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방 안에 있는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길까봐 그녀는 수건으로 나무의 틈새를 막아가며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답니다. 순식간에 겨우내게 장작이 마당 한쪽에 수북하게 쌓였지만 가족들이 놀랄 것을 대비해 그중 절반은 지푸라기로 덮어 몰래 숨겨두는 치밀함까지 잊지 않고 보여주었지요. 며칠 뒤 몸을 겨우 추스르고 밖으로 나온 시아버지는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장작더미를 발견하고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며느리야, 내가 그 가느다란 팔목으로 대체 며칠을 밤낮 없이 고생했기에 이토록 많은 장작을 다 패어 놓았느냐며 감격에 겨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지요. 며느리는 일부러 허리를 짚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실언을 하며 아버님 이웃집 장정들이 조금 거들어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어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시아버지는 착하고 지혜로운 며느리의 깊은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내 전생에 무슨 복을 받아 너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맞이했는지 모르겠다며 거듭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작은 한숨을 내쉬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긴 채 평생 연기를 하며 살아가야 할지라도 이 작고 소박한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녀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으니까요. 따뜻한 아랫목에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화로에 밤을 구워 먹으며 두런두런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겨울밤의 소박한 행복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었지만 그녀가 매일 새벽 지펴놓은 아궁이의 뜨거운 불기운 덕분에 집안은 언제나 봄날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온기로 가득 채워져 훈훈하기 그지없었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고요한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아 외마루에 홀로 걸터앉아 하얗게 변해가는 마당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상념의 바다에 조용히 빠져들었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나 남편이 내 두 손이 가진 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알게 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나를 다정하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을까? 그런 슬프고 두려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면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꼭 쥐고 절대 이 힘을 사용하지 않으리라. 스스로에게 수백 번씩 가혹한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뒷산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포효 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잦아지고 거칠어졌다는 사실이 그녀의 예리한 감각을 조금씩 불안하게 자극하고 있었답니다. 마을의 촌장 어르신도 길에서 마주칠 때면 올해는 겨울이 유독 길고 춥다 보니 산속의 산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 근처까지 자주 내려오는 모양이라며 걱정하셨지요. 며느리 새댁은 밤늦게 혼자 마당에 나가거나 우물가에 갈 때 각별히 몸조심을 해야 한다며 산짐승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니 절대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촌장 어르신의 따뜻한 염려에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며 내 명심하여 밤에는 절대 문 밖을 나서지 않겠으니 어르신도 부디 건강을 조심하시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만약 멧돼지가 마당에 나타난다면 자신이 단 일격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겁먹은 척 여린 표정을 짓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눈이 녹고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인지 약했던 남편의 건강도 몰라보게 좋아져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며 여보 당신이 끓여준 귀한 약탕 덕분에 내 몸이 한결 가벼워진 듯하니 올해는 내가 직접 밭을 일구어 보겠소라며 의욕을 보였지요. 그녀는 그런 남편의 변화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기뻐서 눈물을 글썽이며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천천히 하시어요. 제가 옆에서 부지런히 돕겠습니다라고 다정하게 응원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 같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이처럼 작고 소박하게 빛나던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마을 입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집안과 아주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짐을 한가득 짊어지고 불쑥이 산골 마을의 기와집 앞마당으로 불쾌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번지르르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매우 탐욕스럽고 교활해 보였으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아이고 내 조카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하며 억지스러운 인사를 건넸지요. 평화로웠던 기와집의 공기는 그 낯선 불청객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차갑고 긴장된 기운으로 휩싸였으며 며느리의 가슴 속에도 직감적으로 불안한 경고음이 작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직감적으로 저 친척이라는 자가 결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족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 여독을 푸시지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그를 따뜻한 안방으로 공손히 안내했지요. 하지만 그 낯선 친척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내가 그 병약한 녀석과 혼인했다는 며느리냐 참으로 인물이 아깝구나 하며 무례하고 거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주먹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들어갔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곧바로 힘을 빼고 다시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답니다.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의 방문에 조금 당황하면서도 그래도 핏줄이니 내칠 수 없다며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집안의 귀한 음식들을 가득 내어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을 꾹 참으며 가족들을 위해 아껴두었던 고기와 쌀을 꺼내 정성껏 상을 차렸고 속으로는 이 평화가 제발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이 작은 보금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발버둥 쳐왔는지를 조용히 되돌아보았지요. 어떤 수모와 굴욕을 겪더라도 결코 자신의 숨겨진 괴력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어 이 아름다운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지는 않겠다고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 앞에서 거듭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친척은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는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나와 집안의 곳간과 논밭의 문서를 은근슬쩍 들먹이며 시아버지에게 무리하고 뻔뻔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장수손이 이리도 몸이 허약하여 농사도 제대로 못 지으니 내가 잠시 이곳에 머물며 집안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겠노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 안에서 그 기막힌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된 며느리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일었지만 남편이 깰까봐 숨죽여 흐느끼며 억지로 분을 사겨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두 주먹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만약 지금 당장 마당으로 뛰어나가 저 자를 내동댕이 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깊고 어두운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하늘에는 유난히도 차갑고 창백한 달빛만이 무심히 비추고 있었고 며느리는 잠든 남편의 이불을 조심스레 덮어주며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지켜온 가정이란 말인가.
멧돼지의 날카로운 송곳니보다 사람의 끝없는 탐욕이 훨씬 더 징그럽고 무섭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지요.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또다시 저 불청객의 끝없는 횡포와 무례한 언사를 웃는 얼굴로 견뎌내야만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쏟아지는 눈물을 이불깃으로 몰래 닦아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며느리로 살아남는 것이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의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마음을 다잡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다시 밥을 안치며 오늘의 혹독한 시련을 견뎌낼 굳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늙으신 시부모님과 착한 남편이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따뜻한 집에서 평생 무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뿐이었습니다. 비록 저 탐욕스러운 친척이 우리 가족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부드럽게 설득하고 굽히며 어떻게든 쫓아낼 방도를 찾아보리라. 이 엄청난 근력은 오직 가장 위험한 순간에 짐승으로부터 내 가족의 목숨을 구할 때만 쓰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부지런히 도마 위에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오며 깊은 산속의 평화롭던 기와집은 이제 새로운 폭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조금씩 빨려 들어가며 위태로운 긴장감을 잔뜩 머금은 채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퍼렇고 맑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아침상을 들고 안방 문을 열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친척의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답니다. 과연 이 가녀리고 여린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며느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끔찍한 위기를 어떻게 조용히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무것도 터지지 않은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기와집 앞마당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산새들은 불안한 듯 낮게 날며 지저귀는 참으로 애처로운 아침이 밝았던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치기도 전에 안방에서는 불청객인 친척의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골목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에 올라온 반찬들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던 그는 명색이 뼈대에 있는 집안의 밥상이 어찌 이리도 초라하단 말이냐며 시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는 부엌문 뒤에 서서 그 무례한 언사를 고스란히 들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다급히 방으로 들어가 부족한 음식을 금방 다시 내오겠다며 허리를 굽혀 사죄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런 애처로운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시부모님 역시 먼 친척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깊게 내쉬실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낯선 친척은 아예 이 기와집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안방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떡하니 차지하고 누워 온갖 잔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상을 밀쳐버리기 일쑤였고 며느리가 정성껏 달여올린 남편의 약탕마저 자신이 먼저 맛을 보겠다며 함부로 입을 대어 축내기도 했답니다. 며느리의 가슴속에는 당장이라도 마당에 커다란 맷돌을 들어 저 오만한 자의 머리맡에 던져버리고 싶은 거대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억지로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이 저토록 쩔쩔매며 어려워하는 핏줄이니 내가 조금 더 참고 희생하면 언젠가는 제풀에 지쳐 이 집을 떠나겠거니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친척의 검은 속내는 단순히 며칠 묵어가며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으려는 얄팍한 수준이 아니라 집안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낮이면 집안 곳곳을 어슬렁거리며 곳간 문을 함부로 열어 곡식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하고 논밭의 경계까지 멋대로 걸어다니며 흙을 파보기도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마을 촌장 어르신을 찾아가서는 조카가 몸이 부실하여 농사를 망치고 있으니 자신이 당분간 땅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것이
집안을 살리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했지요. 며느리는 마당을 쓸면서 그 자가 헛간의 농기구들까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세어보는 것을 목격하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안의 진짜 기둥이나 다름없는 며느리가 묵묵히 참고만 있으니 친척의 기고만장함은 날이 갈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이제는 시부모님에게까지 함부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숙부님 나이가 드셨으면 이제 집안의 모든 권리를 젊고 튼튼한 제게 넘기시고 뒷방으로 물러나 편히 쉬시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라며 뻔뻔하게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자리에 누우셨고 착한 남편은 화를 내기는커녕 자신의 병약함 때문에 부모님이 수모를 겪는다며 방구석에서 소리 죽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여보, 제발 자책하지 마시어요. 제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낼 테니 당신은 부디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한다고 간절히 위로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뒷산의 무거운 바위를 뽑아와 저 탐욕스러운 자의 눈앞에 내려찍으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엄청난 괴력을 드러낸다면 저 교활한 친척은 필시 마을 전체에 소문을 내어 자신을 끔찍한 유물로 몰아붙일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온 시부모님과 남편이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손가락질과 두려움 섞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 몰래 뒷마당으로 나가 아름드리 나무 기둥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분노를 사기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는 것으로 답답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마을 골목과 우물가에서는 이 기와집에 굴러들어온 불청객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람처럼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모일 때면 저 집 친척이라는 양반이 어찌나 행패를 부리는지 착한 새댁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며 다들 컴한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요. 어떤 이는 그자가 읍내 장터의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조만간 기와집의 논문서를 빼앗아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다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소름 돋는 소문을 전하기도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가녀린 몸집과 선량한 마음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저러다가는 불쌍한 가족들이 한겨울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깊은 한숨을 쉬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약재를 구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장터로 나가 필요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마을에서 살아오며 지혜롭고 자애롭기로 소문난 이웃집 할머니가 다가와 며느리의 소매를 살며시 끌어당기며 인적이 드문 골목 한쪽으로 그녀를 조용히 데리고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꽉 쥐어주시며 세대가 그 낯선 친척의 눈빛이 마치 굶주린 승냥이 같으니 절대 집안의 중요한 물건을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경고하셨지요. 며느리는 할머니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조언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며 어르신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명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는 할머니의 뼈있는 충고를 곱씹으며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굳은 결심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다졌습니다. 비록 무시무시한 힘을 써서 물리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족들의 소중한 재산과 밥그릇이 저 교활한 자의 소나귀에 넘어가는 일만큼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내리라 다짐했지요. 발걸음을 재촉하여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방에서 친척이 시아버지에게 집문서를 내놓으라며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밖으로까지 새어나와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먹을 꽉 쥐고 크게 심호흡을 한 뒤 평소처럼 아주 조신하고 조용한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굳게 닫힌 안방 문 앞까지 다가가 조심스럽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하고 며느리가 묻자 방 안에서는 흠칫 놀라는 기색과 함께 친척의 헛기침 소리가 어색하게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앉아 계셨고 친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딴청을 피우며 새댁이 왔는가 숙부님과 그저 옛날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네라며 능청을 떨었지요. 며느리는 방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들을 예리한 눈초리로 흘끗 살피고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아버님 피곤해 보이시니 그만 쉬시지요. 제가 저녁을 든든하게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서류를 얼른 주워 담았습니다. 친척은 며느리의 그런 단호하고 빠른 행동에 당황하며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이미 서류를 품에 안고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여인처럼 방을 사뿐히 빠져나온 뒤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품에 안았던 집문서와 땅 문서를 아궁이 깊숙한 곳에 제 밑에 몰래 숨겨두고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내가 장터에서 조금만 늦게 돌아왔더라면 심약하신 아버님께서 저 교활한 자의 협박에 못 이겨 평생을 일구신 귀한 재산을 모두 넘겨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지요. 그녀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했는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물을 내리치던 칼날이 두꺼운 나무 도마를 반으로 쩍 가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그녀는 서둘러 부서진 도마를 아궁이 불길 속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도마를 꺼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엄청난 힘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문서를 빼앗는데 실패한 친척은 그날 저녁부터 더욱 악독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가족들을 괴롭히며 마당에서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여 집안의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집구석은 며느리가 어른을 몰라보고 버릇없이 군이 집안 꼴이 이 모양이라며 밥상에 놓인 국그릇을 마당으로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지요. 뜨거운 국물이 마당의 흙바닥을 적시고 깨진 사기그릇 파편이 흩어지는 것을 보며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잃으셨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려 앞을 막아서다 친척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흙바닥에 쓰러지며 쿨럭쿨럭 기침을 토해내는 순간 며느리의 두 눈에는 푸른 분노의 불꽃이 일었지만 그녀는 황급히 남편을 부축하며 눈물만 뚝뚝 흘리는 약한 척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여보, 괜찮으시어요. 제발 정신을 차려보시어요. 하며 남편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며느리의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폭발하기 직전에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친척은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며 춥춤 사내 자식이 저리도 약해 빠져서야 춥심하며 혀를 차고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방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부축하여 방으로 모시고 들어간 뒤 정성스레 상처를 닦아주며 속으로는 저 간악한 인간의 뼈를 통째로 부러뜨려 마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과 싸우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하지만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당신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요. 내가 못나서 정말 미안하오라고 눈물 짓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들끓던 살기 어린 분노는 차분한 슬픔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온 며느리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근심이 가득 서려 있었고 마을 안악들은 그녀의 파리한 안색을 보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새댁 어제 저녁 그 집에서 큰 소리가 나던데 무슨 험한 일이라도 있었던 겐가 하며 묻는 이웃들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젓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지요. 제가 조금 실수를 하여 어르신을 화나게 해드린 것뿐이니 너무 심려치 마시어요라며
오히려 친척을 감싸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녀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착한 심성에 감복하면서도 저리 미련하게 참기만 하다가는 병이 날 것이라며 혀를 찾고 마을 내에서는 친척을 쫓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조용히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며느리는 골목 어귀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심각하게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고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친척이라는 자가 노름판에서 큰 빚을 져서 쫓겨다니는 신세이며 이 마을 기와집을 팔아 그 빚을 갚으려 작정하고 내려온 것이 틀림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지요. 며느리는 물동이를 얹은 머리가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제야 왜 그토록 그자가 집문서에 집착하며 핏발선 눈으로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는지 그 끔찍한 이유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자의 계획대로 이 집이 넘어가게 된다면 늙고 병든 시부모님과 가여운 남편은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끔찍한 현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조용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부엌 구석에 앉아 어떻게 하면 괴력을 쓰지 않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아에 고발을 하자니 뚜렷한 증거도 없고 가족 간의 일이라며 관아에서 내쳐질 것이 뻔했고 동네 장정들을 모아 물리력으로 내쫓자니 핏줄을 매정하게 버렸다는 오명을 뒤집었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자가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고 이 집을 떠나도록 끝까지 버티며 빈틈을 주지 않는 인내와 끈기의 싸움을 계속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욱 일찍 일어나 집안의 모든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혹시라도 문서를 찾으러 다닐까봐 시부모님 곁을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조용히 맴돌며 지키기로 굳게 다짐했답니다. 친척은 자신의 계획이 며느리의 철통 같은 방어와 조신한 행동 때문에 번번이 가로막히자 점점 더 초조해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여 집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을 트집 잡는 것은 기본이었고 일부러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대청마루에 올라가 발자국을 더럽히며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도록 비열하게 괴롭히기를 반복했지요. 며느리는 묵묵히 엎드려 걸레질을 하면서도 마루 널빤지가 자신의 소나귀 힘에 눌려 부서지지 않도록 힘을 빼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이마에는 항상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친척은 그 땀방울이 두려움과 고된 노동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흐뭇하게 웃었지만 사실 그것은 한 마리의 거대한 호랑이가 발톱을 숨기고 사냥감을 지켜보는 무서운 인내의 땀방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마당에서 집신을 삼고 있는데 친척이 다가가 사내 자식이 집안에서 이런 시시한 일이나 하고 있으니 집안이 망조가 드는 것이라며 집신을 발로 걷어차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성스레 엮던 집신이 흙바닥에 뒹구는 것을 본 남편은 슬픈 눈으로 친척을 바라보았고 마침 그 광경을 우물가에서 돌아오며 목격한 며느리의 핏대 선 눈동자에는 순간적으로 살기가 번득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무거운 물동이에 손잡이를 꽉 쥐었는데 찌그러질 리 없는 두꺼운 잣새 손잡이가 그녀의 악력에 못 이겨 마치 엿가락처럼 푹 휘어지고 말았답니다. 다행히 옷소매에 가려져 아무도 그 끔찍한 장면을 보지 못했고 그녀는 황급히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여보 제가 마저 할 테니 들어가 쉬시어요라며 억지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꾸며내 남편을 달랬습니다. 방 안으로 남편을 들여보낸 뒤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집신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혔는데 곁에 서 있던 친척이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새댁은 참으로 지독하기도 하지. 어찌 이리 멸시를 당하면서도 찰거머리처럼 이다 쓰러져가는 집구석에 붙어있는 겐가. 이제 그만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겠는가.
그 악독한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이성은 끊어지기 직전이었고 바닥을 짚은 그녀의 손가락 끝이 단단한 마당에 흙을 파고들어 깊은 자국을 남겼지만 그녀는 이빨을 꽉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을 모시는 것이 제 도리이자 유일한 기쁨이온데 어찌 감히 집을 떠나겠습니까? 라며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땅을 파고든 손은 피가 날 듯 굳어 있었지요. 친척은 며느리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혀를 끌림 차며 뒤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홀로 텅 빈 마당에 남아 흙투사기가 된 손을 치맛자락에 남몰래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마을이 어둠 속에 잠기자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조용히 며느리를 부르시더니 떡 한 조각을 건네며 새댁 힘든 거 다 아니까 이것 좀 먹고 기운 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낮에 그 자가 관아의 이방과 몰래 만나 이 집 땅 문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며 조만간 큰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지요. 며느리는 떡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히며 어르신이 곁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결단코 이 집과 가족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귀띔을 듣고 난 후 며느리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친척의 행동 거지를 밤낮으로 더욱 예리하고 집요하게 감시하기 시작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친척이 마마로에 앉아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끔찍하고 탐욕스러운 속내를 똑똑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밤 자정이 넘으면 식구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서 헛간에 있는 쌀가마니와 감나가는 농기구들을 몽땅 수레에 싣고 야반도주를 해야겠다는 친척의 소름 끼치고 비열한 계획이었지요. 가족의 피땀이 어린 재산을 하루아침에 훔쳐 달아나려는 그 간악한 마음씨에 며느리는 치가 떨렸고 내일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의 범행을 내 손으로 직접 막아내리라 결연히 다짐했습니다. 식구들의 생계가 달린 쌀가마니를 훔쳐 달아나려는 친척의 간악한 계획을 알게 된 며느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늙고 병든 시부모님과 연약한 남편을 위해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며 일구어온 귀한 곡식들을 저런 파렴치한 자의 손에 허망하게 빼앗길 수는 절대 없는 노릇이었지요. 만약 내일 밤 자신이 헛간 앞을 막아서며 그 도둑질을 물리친다면 영원히 숨기려 했던 억센 힘을 어쩌면 조금은 드러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리게 될 가족들의 애처로운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는 내가 괴물로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족의 밥그릇만큼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노라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결의를 굳혔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지런히 부엌을 오가며 아침상을 차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다가오는 끔찍한 밤에 어떻게 친척의 야반도주를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게 밥을 드시는 시아버지와 마당에서 헛기침을 하며 오늘 밤의 도둑질을 고대하는 친척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밤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또 세웠지요. 우선 밤이 깊어지면 남편과 시부모님이 계신 안방 문을 밖에서 단단히 걸어 잠가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한 뒤 자신 홀로 헛간 앞 어둠 속에 숨어 그 자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신하고 연약한 며느리로서의 삶이 오늘 밤 어떤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마당의 흙바닥을 굳게 디디며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피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며느리는 마당에 나가 장독대를 살피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뒷산의 짐승 우는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매우 날카롭고 사납게 귓가를 때리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시 굶주림에 지친 거대한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분명하고도 무서운 경고의 신호였기에
그녀의 온몸에 숨겨진 감각들이 본능적으로 곤두서며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했지요. 안방에서는 여전히 친척이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자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며느리는 이 집을 호시탐탐 노리는 간악한 친척과 뒷산에서 내려올 무서운 짐승이라는 두 가지 큰 위기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사명감 하나로 그녀는 부엌으로 조용히 들어가 가장 크고 단단한 무쇠 식칼을 숫돌에 쓱쓱 갈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에 대비해 마음을 차갑게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난 며느리는 뒷마당의 채소밭이 밤사이 무엇인가에 의해 처참하게 파헤쳐진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두려운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집채만 한 멧돼지가 흙을 뒤집어 엎고 물을 파먹은 거대한 흔적들이 밭 전체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그 파괴력은 평범한 짐승의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친척이 이 끔찍한 흔적을 본다면 필시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반대로 관아에 신고하여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것이 뻔했기에 며느리는 서둘러 갈퀴를 가져와 밭의 흙을 평평하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멧돼지가 조만간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이닥칠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무시무시한 힘을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는 절박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친척의 교활한 수작과 횡포가 극에 달하여 가족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와중에 산속의 무자비한 멧돼지마저 기와 집의 평화를 위협하며 서서히 다가오는 참으로 암담하고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의 경고대로 집안의 재산을 지키는 일도 시급했지만 그보다 먼저 가족들의 핏줄과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끔찍한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이 작은 보금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지요. 며느리는 마당 한구석에 있는 무거운 돌구유를 가만히 바라보며 만약 그 짐승이 나타난다면 남편과 시부모님을 방 안에 안전하게 피신시킨 뒤 내 두 손으로 그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3년을 숨겨온 세상에서 가장 힘센 여인의 서글프고도 위대한 결단이 이 깊은 산골 마을의 고요한 아침 햇살 속에서 비장하게 연그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깊은 밤이 되자 모두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며시 방문을 열어 고요한 마당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낡은 기와 지붕 위로 스산하게 부서져 내리는 가운데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한 기운을 가득 품고 있었지요. 며칠 전부터 깊은 산속에서 내려온 거대한 멧돼지의 흉폭한 발자국이 정성껏 일구어 놓은 채소밭을 처참하게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굶주린 들짐승이 얇은 방문을 부수고 연약한 가족들이 잠든 방 안까지 들이닥친다면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것이 뻔한 일이었지요. 그녀는 마당에 놓인 커다란 돌구유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굳은 결의를 조용히 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무시무시한 힘을 철저히 숨길 수만은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안방에서는 집안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탐욕스러운 친척이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요란한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저 교활한 인간의 존재가 새삼스레 너무나 원망스럽고 끔찍하게 느껴졌지요. 밖에서는 피에 굶주린 거대한 산짐승이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고 안에서는 피를 나눈 친척이 밥그릇을 빼앗으려더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두 가지의 거대한 재앙이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무참히 짓밟도록 내버려 둘 수는 결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녀는 굳게 닫힌 안방문을 매서운 눈빛으로 한 번 노려보고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뒷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산길을 향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어두운 산길은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낯을 걷는 것처럼 거침없고 무척이나 가벼웠습니다. 평소에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연약한 여인처럼 사뿐사뿐 걸었지만
지금은 숨겨두었던 짐승 같은 육체의 감각을 완전히 깨운 채 산을 오르고 있었거든요. 가파른 언덕을 단숨에 뛰어오르며 그녀는 산속의 흙냄새와 바람의 방향을 예민하게 살피며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오는 주요 길목을 정확하게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 속에서 희미하게 묻어나는 누린내를 쫓아 그녀는 마침내 짐승들이 주로 이용하는 넓고 평평한 산등성이 길목에 조용히 다다랐습니다. 이곳을 단단히 막아버린다면 적어도 산짐승이 쉽게 마을로 진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일은 임시방편으로나마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확신하며 주변을 샅샅이 살폈지요. 길목 한가운데에는 성인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꿈쩍조차 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둥근 바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한 뒤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그 거대한 바위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섰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깊게 한 번 하고는 두 손바닥으로 바위의 차가운 표면을 짚은 채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엄청난 괴력을 두 팔에 집중시켰지요. 기합 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저 속으로 힘을 주었을 뿐인데 그 거대한 바위가 땅에서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깃털처럼 가볍게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무게의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려 멧돼지가 내려오는 비탈길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옮겨 놓으며 완벽하고 단단한 방어벽을 순식간에 조용히 만들어냈답니다. 바위 하나만으로는 굶주린 짐승의 맹렬한 돌진을 완전히 막아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녀는 주변에 쓰러져 있는 굵은 통나무들을 향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기둥을 맨손으로 마치 썩은 나뭇가지 꺾듯이 가볍게 뚝뚝 분질러 바위 양옆의 빈틈을 촘촘하고 견고하게 메우는 작업을 묵묵히 이어갔지요. 나뭇결이 비명을 지르며 찢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어두운 산속에 낮게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불과 반 시즌도 지나지 않아 그 넓었던 산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바위와 통나무 바리케이드로 완벽하게 꽉 막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흙먼지가 묻은 두 손을 툭툭 털어내며 이 정도면 오늘 밤은 무사히 넘길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와 집으로 향했지요.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 택감을 구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랐던 마을 장정들은 꽉 막혀버린 짐승길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하룻밤 사이에 대체 누가 이런 산더미 같은 바위와 굵은 통나무들을 길 한가운데로 옮겨 놓았단 말인가 하며 다들 두 눈을 부비며 몹시 놀라워했지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라며 필시 산신령님께서 굶주린 들짐승들로부터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기 위해 조화를 부리신 것이 틀림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아낙네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신령님께 깊은 감사기도를 올리는 등 마을 전체가 한바탕 크게 들썩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의 호들갑을 보며 며느리는 우물가에서 조용히 물을 기르며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부드럽게 내쉬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삼삼오오 모여 산길을 막아선 거대한 바위와 산신령의 갚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열띠게 나누는 동안 며느리도 그 무리에 조용히 끼어 있었습니다. 이웃 아낙네들은 며느리의 파리한 안색을 보며 새댁도 그 끔찍한 멧돼지 발자국 소문을 들었는가. 산신령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걱정해 주었지요. 그녀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르신들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마을을 굽어 살펴주신 모양입니다. 라고 다소곳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어젯밤 산길을 완전히 막지 못해 생겨난 작은 빈틈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짐승에 대한 은밀한 불안감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새댁의 얌전하고 고운 자태를 칭찬할 뿐 그 가녀린 손목이 산채만 한 바위를 번쩍 들어 옮겼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웃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시더니 며느리의 곁에 바싹 다가서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한마디 뼈 있는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세대가 산 신령이 우리 마을을 도우려 큰 바위를 옮겨 놓았단다. 너도 밤길을 굳게 조심하거라 하시며 그녀의 굳은 살 하나 없는 매끄러운 손을 따뜻하게 꽉 쥐어주셨지요. 며느리는 어르신의 따뜻한 염려에 코끝이 찡해진 응슬 느끼며 허리를 깊이 굽혀 내 할머니 저도 밤에는 절대 문 밖을 나서지 않겠으니 부디 옥체 강령하시어요라고 화답했습니다. 비록 산길을 막은 것이 자신이라는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이 평화롭고 따뜻한 마을 사람들과 자신의 가여운 가족을 위해서라도 오늘 밤 닥쳐올지 모르는 진정한 위기를 기필코 혼자 힘으로 막아내리라.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마당 평상에 누워 여전히 팔자를 고치려는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는 탐욕스러운 친척의 비위를 맞추느라 또다시 심한 고역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낯선 친척은 밥상에 놓인 나물 반찬을 젓가락으로 툭툭 치며 명색이 양반집 밥상이 어찌 풀밭이란 말이냐. 고기를 당장 내오지 않으면 집 문서를 빼앗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지요. 며느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아버님께서 요새 기력이 쇠하시어 장터에 나가지 못해 고기를 구하지 못했으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지요라고 부드럽게 핑계를 대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짐승의 공포조차 모른 채 오로지 집안의 쌀가마니와 재산에만 눈이 멀어 헛된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저자가 오늘 밤 야반도주를 실행에 옮긴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단단히 혼쭐을 내어 영영이 집에서 쫓아내 버리겠다고 차갑게 다짐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당에 붉은 저녁놀이 길게 드리워질 무렵 며느리는 남편의 낡은 옷가지를 바느질하며 조용히 안방의 험악한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친척은 방 안에서 시아버지를 향해 숙부님, 내일 아침이면 제가 이 집안의 모든 권리를 넘겨받아 읍내로 나갈 터이니 그리 아시지요. 라며 오만방자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지요. 시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내쉬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셨고 그 곁에 앉은 가여운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며 어두운 방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늘에 찔려 손가락 끝에 맺힌 붉은 핏방울을 보며 이 끔찍하고 질긴 악연의 끈을 오늘 밤 내 두 손으로 확실하게 끊어내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더 이상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라는 거짓된 가면 뒤에 숨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평소보다 훨씬 더 찰지고 맛있는 흰쌀 맛과 귀한 밑반찬들을 한가득 차려 안방으로 정성껏 들여갔습니다. 친척은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저녁상을 보고는 입맛을 다시며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체면도 차리지 않고 허겁지겁 밥과 반찬을 개걸스럽게 집어 삼키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속으로 오늘 밤 무거운 쌀가마니를 훔쳐 달아나려거든 배라도 든든히 채워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다소곳이 앉아 숭늉을 공손히 따라 올렸습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운 친척은 뻐근한 몸을 누이며 초저녁부터 코를 골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이 틈을 타 가족들이 머무는 안방의 문고리를 밖에서 아주 튼튼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혹시라도 밤사이 짐승이 마당으로 들이닥치거나 친척이 험한 행패를 부릴 때 연약한 남편과 시부모님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한 보호막을 미리 쳐둔 것이었지요. 안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며느리는 차가운 마루에 홀로 걸터앉아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밤하늘의 희미한 별빛을 바라보며 깊고도 고독한 기다림의 시간을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뒷산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부엉이의 스산한 울음소리가 왠지 모를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져 그녀의 온몸에 팽팽한 긴장감을 감돌게 만들었지요. 머지않아 탐욕스러운 친척이 훔쳐갈 쌀가마니를 노리고 헛간으로 향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굶주린 멧돼지도 바위의 빈틈을 찾아 디어코 마을로 내려올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마당 한가운데서 인간의 헛된 탐욕과 야생의 잔인한 본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게 될 터이니 그녀는 그 중심에서 가장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숨겨왔던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족의 눈앞에서 드러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답니다. 자정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헛간으로 다가가 굵고 질긴 동아줄과 단단한 참나무 몽둥이를 몇 개 꺼내어 마루 구석에 가지런히 놓아두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참나무 몽둥이를 한 손으로 꽉 쥐어보았는데 뼈마디에 살짝 힘을 주자 단단한 나무 껍질이 바스러지며 우두둑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황급히 소나귀의 힘을 조금 빼야만 했지요. 평범한 무기로는 집채만 한 멧돼지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녀는 그저 이것들을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아주 작은 방편으로만 가볍게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무기는 바위도 부수고 맹수도 때려잡는 이 가녀리지만 무시무시한 두 손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치맛자락을 단단히 묶고 어둠 속에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오직 가쁜 숨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르는 가운데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다가올 거대한 적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포착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이 화장실에 가려는지 문을 덜컥덜컥 흔들며 여보 밖에서 문이 잠겼소. 무슨 일이 있는 겐가 하며 불안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문가로 다가가 여보, 제가 밖에서 호랑이가 내려올까 무서워 잠시 빗장을 걸어두었으니 제발 오늘 밤만은 방 안에서 조용히 머물러 주시어요. 라며 간곡히 부탁했지요. 남편은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깊은 걱정을 느끼고는 여보 얼굴이 몹시 상했구려. 내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쉬시어요. 라며 문창호 너머로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따스한 한마디에 며느리의 굳었던 심장이 사르르 녹아내렸고 그녀는 문살의 뺨을 기대며 당신의 그 다정한 마음씨 하나만으로도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참으로 든든하답니다. 라고 눈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착한 남편을 위해서라도 오늘 밤의 이 끔찍한 소란을 최대한 조용하고 평화롭게 마무리 지어 그의 맑은 영혼에 어떠한 상처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녀는 다시 한번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남편이 다시 자리에 누워 안심하는 소리를 확인한 후 며느리는 부엌 문틈에 몸을 숨기고 건너방에서 잠들어 있는 친척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며 끈질긴 감시를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밤이 가장 깊어지는 축시, 무렵이 되자 건너방의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스르륵 열리더니 검은 복면을 쓴 친척이 마당으로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나오는 뻔뻔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식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졌다고 확신한 듯 헛간을 향해 갱걸음으로 다가가며 등 뒤에는 훔친 물건을 담을 커다란 자루를 탐욕스럽게 꽉 쥐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부엌의 어둠 속에서 그 간악하고 비열한 뒷모습을 노려보며 저자가 쌀가마니를 지게에 싣는 순간 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관아에 넘겨버리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그녀의 예상대로 착착 흘러가는 듯 보였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지긋지긋한 친척의 횡포로부터 가족을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주먹에 힘이 바짝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며느리에게 그렇게 쉽고 평탄한 밤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갑자기 담장 밖에서 으스스하고 차가운 돌풍이 매섭게 불어오며 아주 불길하고 역겨운 기운을 마당으로
훅 끼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기왓장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짐승의 거칠고 역겨운 누린내가 바람을 타고 진동하며 며느리의 예민한 후각을 날카롭게 자극해 온몸의 털을 바짝 곤두서게 만들고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지요. 그것은 평범한 들짐승의 냄새가 아니라 어젯밤 바위로 막아놓은 산길을 영악하게 우회하여 기어코 마을 뒷산까지 다시 내려온 거대하고 굶주린 멧돼지의 피비린내에 나는 지독한 악취가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마당 쪽을 예의주시했고 헛간을 향하던 친척 역시 갑작스러운 이상한 냄새와 바람 소리에 흠칫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둑질을 잠시 멈추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평화로웠던 기와집 마당은 이제 한순간에 끔찍한 야생의 습격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고 며느리의 가슴 속 맹수의 본능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는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기울였는데 담장 너머에서 쿵쿵거리는 거대한 발소리와 함께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더 마당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막아둔 좁은 길 대신 더 넓고 험한 비탈을 타고 내려온 그 영악한 괴물은 이제 가족들이 잠든 이 낡은 기와집을 목표로 삼고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잠시나마 친척을 쫓아낼 생각에 눈이 멀어 자연의 더 크고 끔찍한 재앙을 완벽하게 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책하며 입술을 꽉 깨물어 붉은 피가 살짝 배어 나오게 했습니다. 만약 저 거대한 짐승이 무방비 상태인 마당으로 뛰어든다면 훔친 쌀을 노리던 탐욕스러운 친척은 물론이고 굳게 잠긴 안방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위험에 처할 것이 자명한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부엌칼을 내려놓고 대신 마당에 굴러다니는 가장 단단한 쇠스랑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며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폭풍우에 당당히 맞설 모든 정신적 준비를 차갑게 끝마쳤습니다. 헛간 앞에서 검은 자루를 쥐고 엎드려 있던 친척은 그 불길한 발소리가 점점 커지자 덜덜 떨며 이것이 관아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라고 단단히 착각하며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는 도둑질이 발각될까 두려워 훔치려던 쌀가마니를 내팽개치고 헛간 깊숙한 지푸라기 덤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며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빌고 또 비는 참으로 비겁하고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였지요. 며느리는 부엌 문틈으로 그 처참하게 비굴한 모습을 지켜보며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저리도 나약하고 헛된 것인데 어찌 그리 가족들을 심하게 괴롭혔단 말인가 하며 씁쓸한 한숨을 작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어리석은 인간을 비웃고 있을 여유조차 없었고 밖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짐승의 콧김 소리는 이제 낡은 살인문을 곧 부술듯이 거칠게 씩씩거리며 압박감을 더욱 거세게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숨결마저 죽인 채 쇠스랑의 나무자루를 움켜쥔 손에 서서히 엄청난 괴력을 불어넣기 시작했고 자루가 찌그러지는 둔탁한 소리만이 부엌 안을 작게 맴돌고 있었답니다. 거대한 멧돼지의 그림자가 마침내 달빛을 가리며 살인문 너머로 흉측하고 검은 형체를 뚜렷하게 드러내자 며느리의 온몸 근육은 폭발하기 직전에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지며 잠들었던 전투의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평생을 다소곳하고 연약한 아낙네로 살고자 했던 그녀의 소박한 꿈은 저 문 밖에 굶주린 짐승과 헛간에 숨은 탐욕스러운 인간에 의해 완전히 짓밟혀버렸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의 순간이 왔지요. 그녀는 치맛자락을 말아 쥐어 허리에 단단히 묶고 길게 따아내렸던 머리채를 동여매며 자신이 가진 이 무시무시한 힘을 세상 밖으로 완전히 해방시킬 마지막 단장을 차갑고 조용하게 마쳤습니다. 만약 오늘 밤 자신이 짐승을 맨손으로 때려잡는 기괴한 모습을 가족들이 보게 된다면 분명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자신을 괴물로 여겨 무서워할지도 모른다는 슬픈 예감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초라한 기와집과 그 안에 잠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에
그녀는 모든 오해와 두려움을 온전히 감수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답니다. 부엌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 나온 며느리의 발걸음은 더 이상 사뿐사뿐한 여인의 것이 아니라 대지를 울리는 거대한 장수의 것처럼 묵직하고도 확고한 기운을 가득 품고 마당을 디뎠습니다. 밖에서 문을 거칠게 들이받기 시작한 멧돼지의 쿵쾅거리는 소음 때문에 헛간에 숨어있던 친척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고 안방에서도 남편과 시부모님이 놀라 깨어나는 불안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며느리는 식구들이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고 이 무시무시한 참상을 직접 목격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가장 빠르고 압도적인 힘으로 끝내버려야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주먹을 아주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단단한 쇠스랑 자루는 이미 그녀의 무서운 악력을 견디지 못하고 중앙 부분이 푹 파인 채 기괴하게 휘어져 버렸지만 그녀는 그런 사실조차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오직 살인문을 박살내고 뛰어들어올 저 거대한 짐승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고 집안의 흉물인 친척까지 영원히 내쫓아버리겠다는 거대한 결의만이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창백하게 쏟아져 내리는 고요한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선 며느리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처절해 보였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숭고함마저 조용히 자아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약한 남편을 간호하며 흘렸던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기억들이 모여 그녀에게 거대한 용기를 불어넣었지요. 남들이 무식한 괴물이라 손가락질하더라도 내 가족을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재울 수만 있다면 나는 평생 야차나 도깨비로 살아도 기꺼이 행복하리라는 참으로 눈물겹고 지극한 사랑의 다짐이었습니다. 마침내 살인문이 짐승의 맹렬한 뿔바지에 못 이겨 우지끈하며 금이 가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두 다리를 어깨 너비로 단단히 벌린 채 마당의 흙을 발가락으로 꽉 움켜쥐며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곧 저 문이 부서지고 짐승이 돌진해 오면 그녀는 숨겨두었던 진짜 힘을 발휘하여 그 모든 위협을 맨손으로 부숴버릴 만반의 준비를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 마치고 거대한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방 안에서는 밖에 끔찍한 소란을 듣고 당황한 남편이 여보 밖에 무슨 일이 있는 겐가 어서 문을 열어주시오라며 애타게 부르짖으며 잠긴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애처로운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보, 부디 문 안에서 가만히 계시어요.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 절대 밖으로 나오시면 아니 됩니다. 라며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가녀린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를 지휘하는 늠름한 장군의 호령처럼 당당하고 위험 있는 그녀의 외침에 남편은 놀라움과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며 멈칫하고 말았지요. 이 낯선 목소리야말로 며느리가 3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본 모습이었고 이제 그 진실의 장막이 거칠게 찢어지며 온 가족과 마을 사람들 앞에 그 위대한 정체를 드러낼 찰나가 다가왔습니다. 헛간의 친척 역시 이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세에 짓눌려 집더미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다가올 파국을 두려움에 떨며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고 자신의 몸속 깊은 곳에 억눌러 두었던 거대한 힘의 근원을 향해 스스로 채워두었던 무거운 봉인의 사슬을 하나씩 천천히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 너머로 달빛이 부서져 내리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운이 소용돌이 치듯 마당 전체를 휘감았고 주변의 공기마저 그녀의 압도적인 힘에 짓눌려 차갑고 팽팽하게 얼어붙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지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여인의 탈을 쓴 채 뒤에 숨어서 눈물 짓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이 집안의 기둥을 바로 세우고 모든 악귀와 맹수를 몰아내리라 차갑게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살인문의 빗장이
짐승의 괴력에 못 이겼쪽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고 며느리는 번쩍 눈을 뜨며 전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오직 부서진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만이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며느리의 심장 박동과 맞물려 고동치며 최후의 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헛간의 숨은 비겁한 친척의 덜덜 떨리는 이빨 부딪히는 소리와 안방에서 숨죽인 채 밖의 동정을 살피는 가족들의 불안한 기운마저 며느리는 온몸의 감각으로 아주 섬세하고 예리하게 읽어내고 있었지요.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찌그러진 쇠스랑마저 바닥에 미련 없이 툭 던져버리며 오직 두 주먹만을 꽉 쥐었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장하고 숭고하여 밤하늘의 별빛마저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거대한 시련 앞에서 그녀는 추호의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이 온전히 가족을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 진실을 밝힐 준비를 모두 마쳤답니다. 마침내 오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거대한 멧돼지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마당 안으로 맹렬하게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짐승의 입에서는 끈적한 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날카로운 송곳니는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콧김은 거친 바람처럼 훅훅 뿜어져 나왔지요.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두 다리를 땅에 굳게 디딘 채 마치 한 그루의 거대한 고목나무처럼 마당 한가운데를 묵묵히 지키고 섰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이 끔찍한 광경을 엿보던 남편은 여보 안 돼 피하시오라며 절규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짐승의 붉은 눈동자만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다가올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짐승은 앞을 가로막은 가녀린 여인을 향해 거침없이 몸을 날렸고 그 순간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며 숨겨두었던 엄청난 기합 소리를 처음으로 밖으로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두 팔이 허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짐승의 송곳니를 양손으로 꽉 부여잡는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광경이 마당 한가운데서 펼쳐졌지요. 멧돼지는 엄청난 힘으로 고개를 흔들며 그녀를 내동댕이 치려 했지만 며느리의 두 다리는 땅에 뿌리를 내린 듯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소나기의 악력은 짐승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 강력했습니다. 안방의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헛간에 숨어있던 친척은 이 비현실적이고 경이로운 모습에 넋을 잃고 입을 떡 벌린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짐승과 여인의 팽팽한 힘겨루기는 잠시 이어졌지만 며느리의 숨겨진 괴력은 야생의 짐승조차 아득히 뛰어넘는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압도적인 경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전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리며 짐승의 거대한 머리를 위로 번쩍 들어 올렸고 멧돼지는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며 허공에서 비참하게 발버둥치기 시작했지요. 곧이어 며느리는 허리를 강하게 비틀며 그 무거운 짐승의 몸뚱이를 마당 한 구석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으며 쿵 하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산처럼 높게 피어올랐습니다. 무시무시한 파괴력의 바닥에 흙이 깊게 파였고 집채만 한 멧돼지는 단 한 번의 업어치기에 기절하여 미동조차 하지 못한 채 뻗어버리고 말았으며 마당에는 다시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굉음과 짐승의 단말마, 비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이웃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하나둘씩 며느리의 기와집 앞마당으로 다급하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담장이 무너진 틈 사이로 마당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거대한 멧돼지가 흙바닥에 처박혀 기절해 있고 그 앞에 가녀린 며느리가 땀을 닦으며 조용히 서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지요. 이웃집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아니 세대가 내가 정녕 이 끔찍한 짐승을 맨손으로 잡았단 말이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며느리는 흐트러진 머리채를 단정히 쓸어올리며 할머니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담담하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헛간의 지푸라기 더미 속에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탐욕스러운 친척은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바지춤을 흥건하게 적시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밥상머리에서 구박하고 발로 차며 함부로 대했던 저 연약해 빠진 며느리가 사실은 산채만 한 멧돼지조차 단숨에 때려잡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어젯밤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험한 짓을 했더라면 저 멧돼지처럼 마당 한가운데에 처박혀 온몸에 뼈가 산산조각 났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지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며 재산을 탐내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하겠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엄습하여 그는 훔치려던 쌀가마니와 검은 자루를 그대로 내팽개치고 살기를 도모했습니다. 친척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헛간에서 기어나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살인문 쪽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도깨비다라며 고함을 치며 달아나는 그의 등 뒤로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과 조소가 밤하늘에 메아리치며 시원하게 울려 퍼졌지요. 이웃집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며 못된 심보로 남의 재산을 탐내더니 결국 제명에 못 죽을까 두려워 저리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꼴이 참으로 우습고도 통쾌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멀어지는 친척의 비루한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이제야 3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시원하게 굴러떨어진 듯한 깊은 해방감과 안도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밖이 어느 정도 조용해지자 며느리는 그제야 다급히 안방 문으로 다가가 걸어두었던 튼튼한 빗장을 풀고 가족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에서는 밖에 엄청난 소란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편과 시부모님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남편은 며느리의 소매를 꽉 부여잡고 여보 밖에서 짐승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던데 정녕 당신이 다친 곳 없이 무사하단 말이오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괴물로 보지 않고 오직 아내로서 걱정해주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져 네 저는 아주 무사하니 이제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어요. 라고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집채만 한 멧돼지를 발견하고는 눈을 의심하며 아니 저 무시무시한 짐승을 도대체 누가 때려잡았단 말이냐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마을 촌장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시며 어르신 댁에 저 가녀리고 착한 며느리가 단숨에 짐승을 업어치기로 제압했으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장사가 틀림없소이다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지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며 아버님 제가 3년 동안 이 못난 힘을 숨기느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라고 사죄했습니다. 만약 쫓겨나더라도 할 말이 없다고 체념하고 있던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놀랍게도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노여움 대신 크고 따뜻한 감동의 미소가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시며 내가 이 연약한 집안과 늙은 부모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홀로 그 무거운 짐을 견뎌왔구나 하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탐욕스러운 핏줄을 내쫓아주고 우리 목숨까지 구해주었으니 너는 우리 집안을 살려낸 은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훌륭한 며느리다라고 거듭 칭찬하시며 그녀의 시야, 노고를 따뜻하게 치하해 주셨지요.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아이고 우리 착하고 불쌍한 새댁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이제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편하게 지내거라며 눈물로 다독여 주셨습니다. 가족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을 확인한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내 어머니, 아버님 부족한 저를 이리도 따뜻하게 품어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라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물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여보, 당신의 그 힘은 결코 숨겨야 할 저주나 흉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방패요. 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 수 있다면 나는 곁에서 맛있는 약탕을 끓여주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소라며 진심을 다해 아내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지요. 그 다정하고 속 깊은 남편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부부란 모름지기 저렇게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지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쳐주었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네 여보, 당신의 그 따뜻한 한마디 덕분에 저는 이제야 진짜 제 모습으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당에 모여 앉아 횃불을 밝힌 채 이 놀라운 사건의 여운을 함께 나누며 기와집의 평화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젊은 장정들에게 지시하여 쓰러진 멧돼지를 우물가 근처로 옮기게 하셨고 내일 아침 이 고기로 동네 잔치를 열어 세댁의 노고를 위로하자며 흔쾌히 제안을 하셨지요.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그동안 이 집안을 좀먹던 친척이라는 혹이 떨어져 나간 것도 시원한데 귀한 고기까지 얻었으니 오늘은 참으로 마을의 경산날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부엌으로 들어가 아껴두었던 쌀을 씻고 따뜻한 차를 끓이며 사람들에게 대접할 야식을 부지런히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부엌에서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억누르거나 숨기기 위해 부자연스럽게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와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가볍게 번쩍 들어 올리며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시원하고 편한 것을 그동안 왜 그리도 바보처럼 끙끙대며 숨기고만 살았을까 하며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장작을 팰 때도 도끼 없이 맨손으로 통나무를 뚝뚝 부러뜨려 아궁이에 밀어넣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기에 콧노래마저 절로 흘러나오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마솥에서 구수하게 끓어오르는 둥글레차의 향기가 좁은 부엌을 넘어 밤 공기를 타고 마당 전체로 따뜻하게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차가워진 몸과 긴장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있었답니다. 따뜻한 차를 마당으로 내온 며느리는 이웃집 할머니와 촌장 어르신 그리고 남편의 손에 차례대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쥐어드리며 온화하고 밝은 표정으로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가족을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니 이 은혜는 제가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참으로 맑고 기품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세댁의 훌륭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복하며 그 무시무시한 힘마저도 그녀의 따뜻한 심성을 거쳐 나오니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든든하게만 느껴진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곁에 꼭 붙어서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다정하게 마주 잡으며 두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굳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자 산골 마을의 기와집에는 드디어 참되고 온전한 평화와 깊은 고요가 부드럽게 찾아와 마당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살인문과 파헤쳐진 흙바닥이 그날 밤에 치열했던 전투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집안에 두려움이나 슬픔은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내일에 대한 희망만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요. 시부모님은 안방 아랫목에 편안하게 누워 오랜만에 근심 없는 표정으로 단잠에 빠져들었고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뱃마루에 걸터앉아 차가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빛을 조용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토록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비밀이라는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니 밤 공기마저 유난히 맑고 달콤하게 느껴져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여보, 내일 날이 밝으면 부서진 대문은 제가 튼튼한 참나무를 베어다 새롭게 만들 터이니
당신은 푹 쉬며 건강만 돌보시어요. 라고 며느리가 다정하게 속삭이자 남편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비록 내가 힘은 당신보다 한참 모자라지만 대문에 예쁜 칠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만큼은 정성껏 도울 테니 우리 함께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문을 만들어 봅시다. 두 부부의 정다운 대화가 고요한 밤하늘로 흩어지며 기와집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는 단단한 끈으로 묶였고 그 어떤 거친 풍파가 몰아쳐도 끄떡없을 굳건한 성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숨겨진 힘이 남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포근한 안식처를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웠지요.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이른 아침부터 며느리의 집 앞마당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어 어젯밤의 승리를 축하하며 활기찬 하루를 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며느리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다시금 이야기꽃으로 피워내며 새댁의 그 여리여리한 몸에서 어찌 그리 장사 같은 힘이 나오는지 참으로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젊은 장정들은 며느리를 도와 부서진 살인문을 치우고 새로운 대문을 세우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고 마당 곳곳에서는 활기찬 웃음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경쾌하게 섞여 들려와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며느리는 이토록 따뜻하고 활기찬 마을 사람들의 품속에서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모두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답니다. 헛간 한 구석에 친척이 버리고 간 검은 자루와 쌀가마니를 정리하며 며느리는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탐내는 자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것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려 제자리에 차곡차곡 쌓아두며 앞으로는 그 어떤 교활한 자가 찾아오더라도 내 힘과 지혜로 이 귀한 양식과 가족을 끝까지 지켜내리라 다짐했지요. 시아버지는 마당 한쪽에서 손잡벌되는 동네 아이들에게 어젯밤 며느리가 멧돼지를 때려잡던 무용담을 신이 나서 들려주며 우리 며느리가 이 마을을 구한 장군이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평화롭고 정겨운 풍경을 부엌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며느리의 입가에는 수줍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은 미소가 꽃잎처럼 부드럽게 번지며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답니다. 도망친 친척의 행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으나 결국 산을 넘다가 겁에 질려 발을 헛디뎌 멀리 타향으로 쫓겨갔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로 굳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가 천벌을 받은 것이라며 속 시원해했고 이제 더 이상 이 맑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하는 악당은 없을 것이라 믿었지요. 며느리 역시 그 자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가족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가꾸는 일에만 매일매일 온전히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털어내고 자신의 온전한 힘을 받아들인 그녀의 모습은 마치 봄비에 씻긴 푸른 대나무처럼 한층 더 유연하고 눈부시게 단단해져 있어 주변을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감춰왔던 엄청난 힘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시작하자 기와집의 일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눈부시게 번창하며 윤택해지기 시작하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쟁기를 끌 소가 없어도 그녀가 직접 쟁기를 메고 밭을 갈면 순식간에 너른 옥토가 일구어졌고 혼자서도 장정 열목새 농사일을 거뜬히 해내니 가을마다 풍년이 들었지요. 남편은 곁에서 씨앗을 뿌리고 땀을 닦아주며 아내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부부가 함께 가꾼 논밭에서는 윤기가 흐르는 곡식들이 탐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황금빛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곳간에 가득 쌓이는 쌀가마니를 보며 이제 우리 며느리 덕분에 죽을 때까지 배 참을 일은 없겠다며 껄껄 웃으셨고 집안에는 항상 넉넉하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마르지 않았답니다. 이웃마을 사람들까지도 며느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집을 고치는 일에 도움을 청하곤 했는데 그녀는 곤란에 처한 이들을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길을 막았을 때도 그녀가 가볍게 바위를 들어 숲으로 던져버리면 사람들은 산신령이라며 환호성을 지르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곤 했지요. 그녀의 괴력은 더 이상 흠결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귀하고 복된 축복으로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된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계절 내내 햇살처럼 환한 미소만이 찬란하게 피어났답니다. 마을의 아이들도 며느리를 무서워하기는커녕 다정하게 따르며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며 튼튼한 아주머니, 우리 한 번만 공중으로 휙 던져 올려주시어요. 라며 귀엽게 조르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양팔에 매달고 마당을 쿵쿵 울리며 빙글빙글 돌아주는 놀이를 해주었고 아이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맑은 웃음소리가 디와집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과거 멧돼지를 잡았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차가운 경멸의 시선이 그녀에게 남겼던 깊은 트라우마는 이 작고 따뜻한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사랑 속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치유되었지요. 이제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힘센 여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로서 깊은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산골 마을에 다시금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며느리의 든든한 보호를 받는 이 작은 기와집에는 더 이상 다가올 매서운 겨울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헛간에는 그녀가 직접 산을 오르내리며 어깨에 짊어지고 온 엄청난 양의 갓감과 튼튼한 장작들이 성벽처럼 든든하게 쌓여 있어 겨우내 아궁이를 뜨겁게 데워줄 준비를 마쳤지요. 또한 가족들이 1년 내내 넉넉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곡식들이 곳간을 꽉 채우고 있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방 안 화로가에 모여 앉아 구수한 밤을 구워 먹으며 이 모든 평화와 안락함이 온전히 착하고 힘센 며느리 덕분이라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곤 했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며느리는 팻마루에 나와 하얀 눈송이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굴곡 많았던 시간들을 조용히 회상해 보았습니다. 힘을 숨기기 위해 숨죽이며 참아야만 했던 날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본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던 치열한 그날 밤의 기억이 아스라이 스쳐갔지요. 하지만 이제 그 시련은 무사히 지나갔고 그녀의 앞에는 따뜻한 가족과 자신을 아껴주는 순박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할 빛나는 나날들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단단한 두 손을 펴서 내려다보며 이 정직한 손으로 앞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내리라 다짐하며 깊고 평온